우리 차현일 의원님이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예, 예. 네. 옆에 동네 지역구이기도 가지고 하고요. 네. 또 김민석 우리 총리 후보가 또 뭐 인준이 돼야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하고 또 총리 후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 세대는 좀 아는데 맞아요. 제가 어릴 적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뭐 우상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대단한 네. 인물이죠. 대단한.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18년 동안 이제 야인생활 하면서 얼마나 고초를 겪었을까. 그리고 신앙심이 강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그 살아온 삶과 또 본인의 또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 인내 그러한 내공들이 이제 이번에 총리가 되시면서 아마 큰 통찰력도 있고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뭐 그런 자료를 보니까 몰랐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경 꽃보다 준 어머님. 1987년도에 그거 유명한 유월항쟁. 사진. 네. 네. 저희가 사진은. 비폭력 평화투쟁을 하면서 호원철폐 독재타도를 했었는데 저게 아마 대략 제 기억에는 6월 23일에서 24일경에 이한열 열사 이제 최루탄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와중에 이제 제2의 이한열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정경들 나이랑 이제 김민석 선배는 감옥에 있을 때고 그래서 이제 그 자식을 대하는 엄마의 심정으로 예, 장미꽃을 민가협 어머님들이 너희도 꼽아줬죠. 다치지 말라고. 네, 그렇죠. 예. 예. 저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고 어머님이 그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죠 민가협에서. 저때 유시춘 맞다. 이사장, 유시민 저 작가의 누나도 네. 함께 저기 이제 활약하실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나 어제 그 저를 보면서 이제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뭐 억측과 뭐 여러 가지 모함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돈 문제. 돈 문제. 근데 그래서 저는 양복 모델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양보 모델도 얘기하고 근데 후보께서 이 돈 문제, 금전 문제에서 되게 결벽증 같은 스타일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사람이죠. 집도 없고 맞아. 있으면 다 기부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금전 문제 같은 거 생기니까 모델료가 2억이었답니까 근데? 그 당시 2억이요. 신사복 광고. 야, 그걸 그건- 다 기부를 했어요. 결핵 뭐 결시가도. 부인이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면. 네. 오늘 좀 보니까 아마 김민석 후보자 사모님 네. 통장이 0원인 것 같아요.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시고 우리가 알기로는 6천만 원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재산이 2억, 2억 2억 2천 중에서 이제 후원금 빼고 6천만 원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증여세 내고 해가지고 거의 0원, 빵원 돈이 그래요? 하나도 없고 그래서 후보자 쪽에서는 필요하다면 다 계좌 다 공개할 용의가 있다. 지금 이 정도. 현재 계좌가 빵원이라는 거예요 거의. 예, 거의 빵원인. 아 그건 좀 믿기 힘들다 진짜.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고통을 다 이겨내고 왔는데 70억 가진 자, 52억 가진 자, 36억 가진 자, 또 다른 36억 가진 자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19살 자식이 7억 가진 자. 예. 제가 이제 재산 문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실제 네. 질의를 했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알아가면수록. 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화가 나고 기본적으로 사실 교회 현금도 본인이 이렇게 추징금을 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라는 이 상황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금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돈이 어디서 났냐. 그래서 하나하나 다 짚어줬거든요. 몇 년도에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갚았다. 그런데도 현금 6억을 장롱에다 쟁여놨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너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장롱 속에 6억이 있다는. 저는 검사들이 장난질 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다 알면서 아닌 거 알면서. 알면서 그렇게 토시 딱 가지고 찍어놓고 네. 도망가 보든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하든지 자백하던지 이렇게 예. 찍어 누르는 방식이죠. 공포감을 조성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지금 그 페이스북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내려야 되고 어제 마지막에 그 배준영 의원이 협박 비슷한 발언했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은 무슨 청문회 마치 통과 안 해줄 것처럼 하고 뭐 사과하라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런 발언은 오늘 분명하게 간사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민원 처리하시면 어떻게? 경조사업이 가지고 계속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1년도에 경조사가 있었고 그 네. 뒤에는 출판 기념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오는 금액을
추징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세비의 일부를 또 500에서 한 700만 원 정도를 함께 모아서 납부를 해요. 그리고 그 추징금을 매달, 낼 수 매달. 있으니까 추징금이 거의 누적으로 한 10억 정도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뭐 사람 죽이는 거지 그건. 그 진짜. 이후에 사실 추징금이 누진된 거는 또 약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있나 봐요. 아, 그런데 그래요? 이거는 본인의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해서 그것도 안 돌려받았어? 안 받았어요. 아 진짜 답답한 거예요. 진짜 답답하다. 사실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본인이 세비 받았고 그리고 기타 소득이 생기면 바로바로 본인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해서 추징금 갚아버리니까 아. 배우자 입장에서는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이제 친정에게 전화해가지고 엄마한테 나 돈 없으니까 생활비 조금만 주면 안 돼? 그렇게 조금씩 받은 거예요. 그거 다 받고 보니까 한 2억 됐다라는 건데 그 돈 어디서 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길이 그렇게 된 거구나. 그 현실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나쁘게만 보는 거예요. 그거 불법이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 하나의 해프닝은 뭐냐면 축의금 그거 김영란법 위반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국회의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불법이 됐으면 좋겠다.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부인이 이제 그 말하자면 처가에서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거는 사실 축의금을- 총리 후보자가 아니었으면 밝혀지지 않았을 그렇죠. 부끄러운 그렇죠. 일인데 축의금을 가장으로서는 들어온 거를 네. 당사자들이 그걸 안 하고 수령을 안 하고 네. 가족 엄마죠 양쪽에 부모님일 거 네. 아닙니까? 이쪽은 수령을 안 하고 부인 쪽은 엄마가 수령한 것을 가지고 그 어쨌든 그때 생활비 지원을 해준 건데 그 금액의 총액을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된 게 이제 이번에 발견된 거죠. 그 동안은 몰랐던 거고 새벽기도 늘 나가고 그 교회에서 만나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보통의 경우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말 안 마지막 하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 신고를 하기 때문에 통장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는 걸 잘 모르고 보통 이제 저희도 많은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재산 신고할 때 어떤 분은 웃고 어떤 분은 우는데 나중에 몰랐던 재산들이 이제 부인 재산이 이제 나온다거나 부모님 재산이 이제 나온다거나 이러면 웃는 거고 마이너스가 거고. 나오면 이제 우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 이제 그 총리 인사청문회 하면서 전체 과정을 알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그렇죠. 생활을 한 거죠. 네. 생활비가 부족하니까요. 예, 근데 그것도 그 카드를 쓰잖아요. 그럼 카드 쓰는 것을 갚기 위해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을 바로 통장에 넣으니까 바로 싹 나가가지고 사실상 이 모든 그 금융 거래가 다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온 가정에 가계부까지 다 제출하고 이게 말이 없어요. 됩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이런 청문회가 어디 있어요? 진짜 정말 어제 하루 종일 했는데 이제는 그런지 그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계엄을 미리 예고하고 계엄을 막고 내란을 종식시키고 윤석열을 파면시킨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령도에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니까 눈에 가시일 거고 어쨌든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내정자 후보자를 어떻게든 낭만시키려. 낙마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 전체 금액이 6억에서 거의 다 소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똑같은 얘기 반복하더라고요. 다람쥐 쳇바퀴 예. 답변한 걸 또 돌고 묻고 예, 또 예. 묻고 또 묻고 하더라고. 시인하고 또 다시 묻고 이게 이제 진짜 취조실에서 검사들이 피의자를 취조하듯이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밤샘 조사 거쳐. 예. 예, 예. 그리고 사실 이게 그 조작질이에요, 조작질.